전라남도 의회와 여수시 의회에서 제기한 이른바 최초 삼도 수군 통제형 여수설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통영은 명실공히 삼도 수군 통제형의 도시로서 그 지명뿐만 아니라 통제형의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도 수군 통제형은 1593년 한산도에 최초로 설치되고 이후 여러 곳으로 옮겨지다 지금의 통제형 자리에 1604년부터 1895년까지 경상, 전라, 충청의 수군을 지휘했던 본부였습니다.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전라자수령이 서쪽에 지구처 있어 외적의 해상 침입을 직접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로 방어를 위한 최대 요충지인 한산도로 군령을 옮기기를 조정에 청하였고 조정의 수락으로 1593년 7월 진을 한산도 누울포로 옮겼습니다. 약 한 달 후인 8월에 이순신은 전라자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로 제수되었으며 이때부터 한산지는 삼도의 수군을 실질적으로 총지휘하는 삼도수군 통제형이 되었습니다. 여수는 즉각 최초 삼도수군 통제형 여수설을 철회하고 통영시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역사적 시도가 계속될 경우 여수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국가전청과 경남도청은 여수의 이러한 역사회복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한산도와 통제형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관련 유업의 보존과 조사 연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명예를 높이려는 의도로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통영시의회는 앞으로도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수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생활 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2024년 10월 말 기준 소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2%로 2021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인 인구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곧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세세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는 이미 다양한 방면으로 노년층을 위한 지원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안전망은 더욱 공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내 주택가 인근 등록의 안전 손잡이와 보안 등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같이 통영시 안심골목길 조성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전담 부서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건의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갈수록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안전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현재 사회에서는 골목길은 더 안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사장지구 파고 골프장 조성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파고 골프장 용감지역 18호 연정지역 라인으로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 국민들께서 연원하고 있는 사장지구 파고 골프장 조성에 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정질문 시간이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짚는 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생물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거나 썩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력에 집중해 주십시오. 산업의 발전이 통영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육별 균형 발전을 위해 사장지구 파고 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오늘로서 파고 골프 관련 발언이 4번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장업에 강력히 재추진하여 본 의원이 더 이상의 파고 골프 관련 발언을 하지 않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사장지구 파고 골프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내 아이도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시출연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4억 원의 추가 투입이 있었으나 2027년 이후 인재육성기금 공금 소진이 가속화되면 전액 순수 시비로 출연해야 될 것이고 지출은 한 해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2024년 상반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학생은 연세대학교 의학과 재학생으로 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고소득분이 10분의 1로 고소득의 자녀입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사립대에 다니는 소득분이 9권에서 19간, 고소득 자녀가 50%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반면 국립대로 지나갈 소득분이 8분위까지의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대상은 중복지원 금지 등으로 인해 사실상 통영시의 등록금 지원 사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끝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 같으나 오히려 공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기금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형평이 훼손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원룸, 방세 등의 주거지원비,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인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좋은 정책이라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빈부의 격차를 다소라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내적 분석을 통해 시장님의 임기 후 민선 후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기부하고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시작된 것은 2007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여 현재 문화유산 국민신탁 회원수는 17,000명, 대비 및 기부 모금액은 29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보존관리, 활용, 지원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신탁운동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유산은 우리 통영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천년 대계를 이어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유산청에 신탁하여 국가가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을 지키는 그 의미가 더 커지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